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파월 의장의 정책 조정 선언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고로 불안감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정밀 검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오늘도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는 4분기 출시될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부터 액침 냉각을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AI 서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액체를 활용해 식히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국제유가 흐름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리 인하 가능성에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유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현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기조 발언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중동 긴장감에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양시장은 아쉽지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양시장 처음에는 좀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좀 혼조세 나타나더니 결국에는 지금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장 상황 좀 호재랑 악재랑 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피벗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좋은 이슈를 좀 던져 주었죠. 금리 관련해서 이제 9월 달에 진행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관련해서 뭐 금리 인하 폭은 뭐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뭐 경제에 대한 그런 지표를 좀 확인을 하고 일단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증시에 좀 활력을 불어넣은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고 미유럽 증시도 상승으로 좀 마감이 돼서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주말 중에 이제 이스라엘 관련된 그런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다소 이제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관련해서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28일에 좀 예정이 돼 있고 일단 PC도 30일에 좀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실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뭐 피벗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좀 충분히 있지만 뭐 중요한 부분은 사실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좀 발언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향후에 이제 경제 지표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최근에 이제 사실 지수 상승을 좀 이끌어왔던 게 엔비디아 실적이기 때문에 저 실적에 따른 또 변동성이 좀 야기될 수 있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 관련해서도 체크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유가와 관련해서 안 그래도 이제 뭐 피벗 기대감이 발생을 하면서 경기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과정에서 유가가 좀 반등을 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중동 리스크까지 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이제 묻고 더블로 가
라는 그런 것처럼 재료를 두 가지 바꿔서는 좀 강세가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유가는 기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잠잠할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 정유 가스 관련된 그런 중동 리스크 관련된 그런 부분들, 거기 플러스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일단은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좀 약세인 그런 구간이 있지만, 지수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자리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긴 한데요. 여기에서 뭔가 추가적인 그런 상승이 나오려면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금리의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무언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일어나야 지수가 좀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좀 들어오고 지수가 급반등을 좀 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보수적인 그런 대응, 그리고 전략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취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복 기대감이 분명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보수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또 PC 발표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정유, 가스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 중동 관련해서는 좀 꾸준히 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네. 항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정유, 가스 잘 가고 있습니다. 이 뭐 중동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좀 격전 중인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양측의 사상자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노이즈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뭐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한하고 계속적으로 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야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그런 섹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뭐 세 가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지만 미국 대선 관련된 부분, 코로나 질병 관련된 부분, 거기 플러스 이 중동 리스크, 그리고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까지 좀 체크하시자. 그린벨트까지도 좀 확장시켜서 지금 시장은 5개를 빼면은 사실 논할 부분이 없어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좀 포인트 맞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라서 에너지나 해운, 방산주 지금 등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휴전 협상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완전한 그런 휴전 놓고 이견차가 좀 좁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이제 관련해서 저도 이제 그 시황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12시 반쯤, 12시 좀 넘어가지고 관련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오늘 시장이 조금 좋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하마스도 협상 결렬 선언 직후에 이스라엘의 로켓을 좀 공격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에 공격을 해서 최소 71명의 좀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한순간에 꺼질 부분은 아닙니다. 사상자가 나오고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좀 붉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리스크들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고 매매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전략적인 접근도 접근인데요. 지금 지수가 상승을 제대로 갈 자리에서 좀 가지 못한다면 악재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도 좀 트레이딩 하실 때 전략적으로 좀 봐주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정유 가스 섹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제 좀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파월 의장에 의해서 시사가 되면서 원유 수요가 분명 늘어날 거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중동 상황이랑 겹치다 보면 가격이 분명 더 오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쪽 섹터를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게 맞는데, 지수상에서는 이제 테마성의 움직임을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 매매 관점에서는 좀 멀리 보셔도 괜찮으나 그때그때 상황에 맞춘 그런 대응 전략,
그러니까 트레이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바닥에서 사서 그냥 쭉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기존에도 좀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도 정유나 가스 관련주들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뭐 인버스 투자하시고 계좌 막 너덜너덜 해주셨던 분들 좀 많으실 건데 어쨌든 그런 점들을 좀 이용하셔서 뭐 크게는 분명히 갈 거지만 계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변동성이 나올 거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춘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상승 섹터로 정유, 가스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전기차 화재 방지입니다. 전문가님, 네. 뭐 전기차 굉장히 끊이지 않는 이슈가 나오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중고차 시장에도 전기차가 매물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자, 이쯤 되면은 이제 뭐 저희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보니 옥석 가리기가 꽤 중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대부분의 상승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 아예 전기차 화재 방지라고 테마가 아예 형성이 됐는데요. 저게 있는 것들 대부분 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2차전지 안전성 좀 확보를 위한 그런 주요 부품을 좀 생산하는 업체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나오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에도 국내인데 이제 미국에서도 뭐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전기 트럭 관련해서 세미 화재가 좀 발생했다 그런 소식이 좀 나왔었죠. 일단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 조사에 나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나 중국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품 수요가 좀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 뭐 초기 단계예요. 전기차가 처음엔 그냥 만들어서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생기네, 이런 노이즈가 좀 생기네, 한 보완해서 이제 가는 자연스러운 저는 방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뭐 지금 당장은 테마성의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지만 향후에 반드시 좀 필요한 부품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에도 이제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국내에서. 일단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스프링클러 관련돼서 뭐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만 잘 작동이 됐어도 사실 화재가 그렇게 좀 안 났을 수 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된 그런 배터리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뭐 스프링클러나 이런 쪽까지도 테마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저는 그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는 게 네. 화석연료도 비슷한 네. 흐름이었다. 전기차도 이게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전기차가 좀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분명 필요한 건 맞는데 네. 그렇다면 안정이 된다면 전기차 화재 방지 섹터나 이 관련된 섹터들이 결국에는 좀 시들해질 수 있는 걸까요? 결국에는 좀 시끄러진다고. 이쪽 섹터가 네. 좀 결국에는 저희가 봤을 때 좀 나중에 주목해 네. 볼 만한 섹터에서 좀 멀어지는 걸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충전소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전기차 화재 방제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그냥 배터리 만들고 그냥 뭐 싸게 해서 전기차 타고 다녀, 환경을 생각해서 타고 다녀라고 했다면 이제 타고 나니까 처음에 이제 신규 모델 자체가 원래 노이즈가 많잖아요. 뭐 핸드폰도 뭐 화재 나고 이런 것처럼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성의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어도 향후에는 반드시 필요한 그 부품 중에 하나로 좀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다만 이 상승 흐름이 지금처럼 엄청나게 막 자극이 돼서 가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상승 섹터 살펴볼 건데요.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전문가님, 네. 뭐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금리 인하 수혜 섹터 중에 대표적인 뭐 하나로 꼽히는 건데, 근데 신재생 에너지 해도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저희가 좀 어떤 걸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실효성 있는 거는 이제 해상풍력이에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다 녹슬어 버립니다. 염분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 해상풍력. 나머지는 이제
좀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해외 수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건 해상풍력이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나 수혜 업종의 좀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기존의 좀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증권 업종에서 신재생 에너지까지 지금 관심이 좀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좀 많이 쉬어왔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반드시 좀 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해상풍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수혜를 좀 반영할 수 있는 최선의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해상풍력은 높은 원자재 가격 그리고 자재 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금리 인상 등의 좀 요인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좀 중단된 바가 있었는데, 지금 뭐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원자재 가격도 낮아질 거고 자재를 좀 조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뭐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들이 새롭게 좀 시작이 된다면 반사이익을 반드시 좀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고, 일단 뭐 해상풍력 자체가 이제 조선사들의 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국내 조선사들이 짧은 시간 내에 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해상풍력 관련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뭐 지금 뭐 바이든은 이제 사퇴를 했고요. 뭐 해리스와 이제 관련해서 트럼프 관련해서도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지금 차트가 바닥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흐름적으로 잘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신재생 에너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해상풍력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좀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해리스, 뭐 바이든 이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해리스주로 또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신재생 에너지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난 해상풍력은 아닌데 신재생 에너지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는 해리스주랑 좀 동떨어져서 봐야 되는지 네. 아니면 아직 그래도 유효한지 그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직은 유효합니다. 이게 되게 이 시장에 항상 힘이 좀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다 필요 없고 해상 풍력만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이 오히려 강하고 해상 풍력은 그냥 좀 뒤처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의구심이 많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반드시 좀 봐야 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뭐 풍력 관련주 보시더라도 CS 윈드 차트가 좀 살아 있어요. 최근에 상승 나오고 좀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시장에서 반응하는 그 힘이 항상 수급이 중요하잖아요. 일단 상승 후에 좀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그래도 풍력이 1차적으로 강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해상풍력은 다소 좀 후에 보셔도 되지만 한 번 올라올 때는 엄청나게 좀 올라올 수 있는 섹터는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하락하는 섹터를 좀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저희 하락 섹터는 오늘은 해운인데요. 전문가님, 뭐 중동 이슈로 해운 불안정하는 뭐 그런 사태가 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래도 지금 해운 쪽이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건 왜 이런 걸까요? 네, 일단 뭐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파업 관련돼서 노이즈를 좀 조심하자 지난주에 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자극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시장도 이제 좀 다소 좀 약세인 그런 과정이고 상승 후에 자연스럽게 좀 쉬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연대 파업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 노이즈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뭐 다들 엄청나게 좀 이탈이 나오거나 거래가 좀 동반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조선업종 관련해서 가지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 조선이든 해운이든 이런 노이즈 나올 때 그냥 사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사시는 것보다는 하락이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단에 이제 61선, 기술적으로는 61선까지 좀 열어두시고 저 자리 좀 와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한 그런 전략적인 접근도 괜찮지 않을까. 연대파업 이슈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될 그런 부분이고, 관련해서 뭐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신다면 오히려 이런 이슈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자동차도 예전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IRA 관련돼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빠졌어요. 제가 그때마다 이제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해운주를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해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종목을 좀 따져보자면 지금 뭐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상승 중입니다만, 반대로 또 뭐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미포 이런 종목들은 꽤 뭐 3% 이상, 6% 이상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담아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게 가장 좀 좋게 보는 거예요. HD 현대미포라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종목을 저는 좀 좋아하는데, 해운 중에서도 이제 뭐 실적이 이제 확 변하는,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변환을 했기 때문에 뭐 재무상 지금 보시더라도 다른 종목들, 다른 기업들은 뭐 대부분 이제 흑자 전환을 꾸준하게 좀 했었는데, 이 기업을 보신다면은 23년도까지 적자 찍다가 이제 올해 흑자로 좀 돌아선 모습이거든요. 이게 흑자를 찍다가 흑자를 찍는 회사랑 적자 찍고 흑자를 찍는 회사랑 이게 또 다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이제 흑자에 전환을 했고 실질적인 매출 자체는 이제 내년, 내후년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여러분들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신다면 지금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다. 지금 이제 700억 나온 주가가 10만 원대입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2천억 나온 이 회사라고 한다면 3배, 4배가 오르는 건데 주가는 얼마나 갈까요?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큰 대형 기업보다는 피해갈 수 있는 피어조선소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탄력적인 그런 뭐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잘 바라보시고, 오히려 현대미포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좀 많이 보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체크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지금 차트상 박스권을 아직은 확실하게 좀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또 눌림목 구간이기도 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 중인 섹터에서도 또 상승하는 종목은 있으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섹터들 살펴봤고요.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대창입니다. 매수가 1,835원에 비중 20%인데요. 전문가님 지금 대창 1,305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대창 관련해서 이제 구리값 관련해서 좀 변동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죠. 일단 관련해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한 자리 좀 반등이 나온다면 지금 1,800원까지 한 번에 가기엔 조금은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관련해서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 한번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1,500원 1차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단의 2차 목표가는 1,700원 이 자리 좀 뚫어주어야 1,800원까지 좀 갈 수 있을 건데 일단 지금 구리 가격 관련해서 분명히 좀 좋은 이슈는 있어요. 다만 근데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면 원자재 가격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좀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따른 좀 노이즈는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AI와 관련해서 이제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요가 많아진다면 구리 가격이나 이런 것들 수요가 당연히 많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좀 나올 수 있다. 어쨌든 이 종목은 뭐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바닥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끌어가는 전략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좀 트레이딩으로 보자.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1차 목표가 1,500원, 2차 1,7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이제 1,200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박스권만 잘 벗어나면은 상단에 2,000, 2,500원까지 좀 열려 있거든요. 시간 투자만 하시면은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은 좀 올 수 있으나 테마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대응하셔야 된다. 이 점만 좀 기억하시고 시간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창 도와주셨는데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실 때 손절가는 1,200원, 1차는 1,500원, 그리고 2차 1,7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한온 시스템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6,400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문가님, 한온 시스템 지금 4,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비중 20%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자동차 관련해서 최근에 좀 부각이 되다가 요즘은 좀 잘 부각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박스권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역배열을 좀 계속적으로 좀 지나고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계속적인 좀 역배열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마냥 기다리시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비중 관리를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단에 이제 손절 라인에 이제 3,800원 뭐 직전에 이제 저점 구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반등 한번 나와주면 앞전 자리와 똑같이 이 자리가 또 한번 나와줄 수 있거든요. 이제 차트를 좀 당겨서 보여드리면 네. 이게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좀 튀어나오는 구간입니다. 이 자리가. 일단 지금처럼 이 자리에서도 한 번쯤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구간을 이용한 좀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비중을 좀 일부 줄이시고 확실하게 이제 주가 추이가 이제 5,500원 구간에서 좀 자리를 잡아서 추이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라면 저 자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자. 어쨌든 저 5,000원 구간 올라오면은 비중 절반 정도는 다 줄이시고 다른 종목들 좀 대응하시다가 확실하게 5,500원 근방에서 자리 잡는다면 재투입해서 끌어올라오는 그런 전략이 좀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섹터가 계단식 하락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은 확실한 뭔가 모멘텀이 좀 붙기 전까지는 이 하락세가 확 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모멘텀이 나오는지를 1차적으로 좀 확인하시면서 나오기가 지금 당장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비중 관리에 좀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좀 잘 나오고 있고 부채 비율도 조금 부담은 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자동차 관련주들 대부분 좀 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채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실적으로만 좀 올라가는 건 주가가 또 아니기 때문에 업종이나 이런 수급 현황이 좀 맞아 떨어져야 사실 올라올 수 있고 어쨌든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이 상단 목표가 일단 5,000원 구간에서 비중 축소를 좀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온 시스템 5,000원 선에서 비중 축소하실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오릿 에너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2,500원에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지오릿 에너지 올해 초부터 좀 하락세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차트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관련해서 한창 부각이 되다가 요즘엔 좀 잘 붙지 못하고 있죠. 이게 엔토텍 관련해서 좀 묶임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 리튬 관련해서 좀 묶여있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관련해서 리튬이 한철이 좀 지났죠. 사실 지금은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리튬 관련해서 분명히 필요한 그런 업종이긴 한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건 2차전지보다는 반도체를 보고 있고 반도체에서도 AI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미국 대선 관련된 부분들 지금 매매 트레이딩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목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좋아 보이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 보일 것 같은 종목을 미리 선취를 해서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리튬 관련해서 지금은 좀 약세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2차전지 관련해서 좀 보실 거라면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 관련주를 좀 포인트 잡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단기적인 하락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좀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일단 1차 목표가 1,900원, 2차 목표가 2,200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다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비중 축소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1차 1,900원, 2차 2,200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의 손절 라인은 1,35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일단 좀 비중이 많지 않으셔서 괜찮으신다면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매수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도 괜찮겠다. 확실하게 업종이 돌아서는 그런 과정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유동적인 좀 비중 관리를 통해서 다른 종목들 대응하시다가 기회비용을 생각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진행하시면은 수익권으로 좀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오릿 에너지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1차 1,900원, 2차 2,2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넥스트칩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4,610원에 비중이 60%입니다. 전문가님. 넥스트칩 지금 8,000원 선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비중이 60%나 되셔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딱 그거죠. 이제 안 하던 매매를 하신다고. 말씀드렸던 딱 구간에서 지금 하신 건데 일단 이런 종목들 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업종이 좀 쉬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비중 막 60%나 담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그냥 마냥 들고 계시면은 추가 매수도 할 수 없고 하니까 일단은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나와주면 비중 관리를 좀 하시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10,000원, 그 다음에 이제 12,000원 좀 제시해드리고 이거 절반 정도씩 12,000원까지 보시고 절반 정도씩 덜어내세요. 그 다음에 뭔가 확실하게 지금 역배열에 좀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정배열 들어오면은 수익권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을 좀 봐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박스권이에요. 이게 주봉상 바라보시면은 큰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15,000원까지 좀 올라올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좀 대응을 하셔서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넥스트칩 도와주셨는데요. 1차 10,000원, 2차 1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상하 프론테크인데요. 매수가 23,850원에 비중 15%입니다. 전문가님, 상하 프론테크 좀 지금 22,15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상승세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 시간 투자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고요.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벗어난 그런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도 일단 지금 주봉상 보시면 3만 원까지 좀 열려 있어요. 이거 잘 끌어가 보시면 충분히 좀 수익권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하단에 19,000원
그러니까 2만 원 좀 지지하는 그 선까지만 좀 바라보시고 상단 이제 3만 원 좀 바라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뭐 확실하게 한 방향으로 지금 외바닥 찍고서는 이게 V자 반등이 나오는 것보다는 다소 여기서 좀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지금 24,000원 구간 오면은 일부 좀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 보는 그런 전략. 크게 이 덩어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온다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리가 여기 딱 이 과정을 좀 지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하 프론테크 도와주셨는데요. 다음은 저희 코스모 화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32,000원에 비중 30%인데요. 전문가님, 코스모 화학 지금 10,000원대 지나가고 있거든요. 19,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비중이 30%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2차전지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조금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아프시더라도 일단 결단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 내면 되니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관련해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1차 목표가 25,000원, 그 다음에 딱 3만 원 구간이고요. 일단 2차전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업황이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테슬라를 따라서 좀 움직였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그 점을 좀 기억하시면서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내려오는 와중에도 외국인들은 좀 이 자리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좀 반등 나와줄 거니까 1차적으로는 25,000원, 2차 3만 원. 그러니까 매수가 완벽하게 오지 않더라도 일단 비중 관리 하시고 확실하게 좀 돌아서는 그런 구간에서 좀 재투입하시면 되니까 그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2차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에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좀 박스권 대응을 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조금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1차적으로는 25,000원, 다음은 3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네페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8,190원에 비중이 55%입니다. 전문가님, 네페스 뭐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뉴로모픽 관련해서 굉장히 좀 좋은데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번에 비중을 이렇게 많이 담으실 필요가 없었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뭐 네페스 자체가 지금 안 좋아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뭐 시간적인 시기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최근에 상승이 나왔다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뭐 55%씩 들고 계시는 거는 별로 지금 시장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궁극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되고요. 그 전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28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에 따른 그런 움직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를 만들다가 좀 무너진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1차적으로 14,000원, 2차 16,000원 좀 체크하시고 일단 박스권 대응을 유동적으로 1차적으로 좀 하시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단에 이제 손절 라인은 10,000원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지켜보시다가, 지금 이러면은 추가 매수도 못하고 평단가를 낮춰서 좀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항상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 방식이 좀 좋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페스 비중 관리에 유의해 주시면서요. 손절가는 10,000원, 1차 14,000원, 2차 16,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저희 셀트리온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20만 원에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저희 상담 중에 유일하게 지금 상승세 수익에 계신 분이 나오셨어요. 셀트리온 지금 204,500원, 5,000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셀트리온은 뭐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사놓고 안 보셔도 수익 알아서 날 거예요. 1년 끌어가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지금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직전에 이제 19만 원대 박스권을 좀 돌파한 그런 상황이고, 제약바이오 최근에 좀 조정 나왔지만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19만 원부터 17만 원까지 좀 박스권을 좀 진행이 됐다가 이 박스권을 갓 돌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그런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2만 원, 그 다음에 24만 원. 이건 스윙
스윙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 조금 더 끌어가신다면 3, 40만 원까지 지금 이게 주봉상 보신다면은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와서 여기 삼각 수렴형까지 좀 만들었어요. 역별에서 정별로 빠져나와서 향후에 멀리 보신다면 3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차분하게 바라보시고 내가 어떤 투자 포인트로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윙 관점이라면 25만 원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끌어가도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35만 원까지 바라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상담으로 사이트리온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 있으시면 잠시 후 정오의 텐베거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뭐 양시장 그래도 좀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공략주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요즘 수급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보시면 되고 지금 전기차 화재 아침부터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일단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민테크라는 그런 종목이고요. 네. 일단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3세대 배터리 진단 기술 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국내 EIS 관련해서 배터리 진단 시장의 90% 이상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배터리 상태를 좀 실시간으로 신속 정확하게 좀 진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일단 민테크는 이제 단순하게 상장한 지 좀 얼마 안 돼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일단 협력사로 본다라고 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그룹, 그리고 삼성 SDI, SK온, LS 머티리얼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굵직한 그런 기업들을 전략 고객사를 좀 확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만큼 잘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사실 신규주는 저는 매매를 잘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역으로 시장이 좀 좋지 않고 뜨뜻미지근하다면 신규주는 이제 수급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수급에 따라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10,000원대인데 지금 살짝 좀 움직입니다. 1,200원 이하에서 좀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1,000원, 2차는 12,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9,000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바라보시고 여기 또 수렴형까지 지금 나왔어요. 상승의 눌림목까지 완성이 되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민테크를 오늘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민테크였습니다. 배터리 진단 쪽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 양시장 모두 파란불 계속해서 켜주고 있습니다. 딱히 뭐 상승세가 다시 눈에 들어오진 않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후장 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게 호재가 그리고 악재가 좀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수급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국내 시장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증시를 부르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부르시죠? 핍박 증시라고 해요. 갈 때. 근데 이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유럽 증시 상승이 나왔는데도 못 따라가고. 그렇죠? 물론 이스라엘 리스크가 좀 있어서 지금 해외 증시 다 뭐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 좀 보이고 있지만 갈 때 못 따라가고 안 따라갈 때 또 안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 근데 수급이 강한 종목들을 대응하시는 게 맞고 우리나라 증시가 근데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있거든요. 지수상으로는 상승을 좀 하지 못하더라도 종목 대응, 단타, 그러니까 냄비근성 이런 것들은 조금 넘버 원이기 때문에 단타 트레이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에서는 수급이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5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대선 관련해서,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엠폭스 관련된 질병 관련된 거, 세 번째는 중동 리스크 관련된, 그 다음에 전기차 화재, 그 다음에 그린벨트. 여러분들 이거 5개 빼고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 걸 논할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못해도 이 5가지 중에 포트의 종목들 구성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5가지 뭐 어거지로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조차도 인지하고 계실 건데 포트에 이 섹터가 없다? 이 섹터 내에서 종목들 없다? 포트 구성 다시 하셔야 됩니다. 지수를 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급이 강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에는 시장의 계좌를 여러분들 달리한다. 하물며 그게 한 종목일지라도.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후장은 너무 급하게 여러분들 대응하실 필요 없고 가는 종목들 따라가지 마세요. 뭐 차익 실현도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닥권에서 준비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조금 뭐랄까 전략적인 대응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없이 상승하겠지, 금리 인하하면 올라가겠지. 이런 접근 방식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1억에 1% 얼마죠? 100만 원이에요. 0.25bp, 25bp 여러분들 낮춘다고 해서 100만 원을 4분의 1로 여러분들 나누면은 얼마나 되나요? 25만 원. 25만 원 갖다 뭐 해요? 여러분들 그거 갖다 주식하실 거예요?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 금리가 팍팍팍팍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박스권 증시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오후장 전략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좀 그래도 많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게 냉각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지금 관련해서 K인솔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슈가 결국에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을 좀 도입하겠다. AI 반도체에 이제 새롭게 좀 액침 냉각을 도입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해서 조금 윤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K인솔이 22%대 급등 중이거든요. 네.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실까요? 액침 냉각은 꽃입니다. AI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전에 카카오 서버 터져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향후에 시장에서 진짜 부자가 되시려면 장악해야 되는 섹터가 데이터 센터라고 말씀드렸고 이 데이터 센터 중에서도 액침 냉각 기술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액침 냉각 기술을 잘 안 써요. 그냥 원전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냉각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냉각수 없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여러분들 전략인데 어쨌든 액침 냉각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한다는 것도 사실상 늦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 같이 발달했어야 되는데 지금 공기 정화로 그냥 냉각을 하잖아요. 팬 같은 거. 요즘에 컴퓨터 여러분들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본체 안에 그냥 물 같은 거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의 뭔가 액침 냉각 기술은 반드시 좀 필요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보신다면 오늘 종목은 K엔솔 딱 하나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사실 저는 하나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좀 의아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 반응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액침 냉각 기술 자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액침 냉각 데이터 센터에 근데 가장 많이 돈을 쓰고 있는 업종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액침 냉각에 가장 돈을 많이 쓴 업종이 있어요. 기업이. 어떤 거죠? 이건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정유업체. 아, GS 칼텍스, 네. SK 이노베이션 이런 데다가 돈을 많이 써요. 굉장히 좀 의아하시죠. 네. 실질적으로 대장은 여기예요. 데이터 센터에. 아. 왜냐하면
정유 관련해서 기름 팔아서 원래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꾸 신재생에너지 하니까 오히려 돈은 엄청 많이 남아 있잖아요. 투자를 데이터 센터 쪽에 굉장히 미리 선체해서 많이 해놨습니다. 네, 그 전까지도 여러분들 확장시켜서 잘 보시고 이런 정유 관련된 업체와 플러스로 뭐 실질적으로 냉각 시스템 하는 그런 기업들 잘 찾아보시면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액침 냉각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는 정유가스, 전기차 화재 방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민테크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시장이니 수급이 강한 종목이 답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